안녕하세요. 양식TV 야옹신 양식수의사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은 추석 당일일 텐데 추석 당일날 저는 아마 지금 일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병원은 휴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쉬긴 하는데 잘 푹 쉬셨길 바라면서 양식TV 오늘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주제는 바로 고양이와 이제 화장품의 이제 위험성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잠깐 할까 해요. 왜냐면은 여성분들이 고양이와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이 우리 고양이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특히 고양이 하면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루밍. 고양이는 이제 핥는 습관이 있고 보호자님과 관계가 돈독하고 좋아하는 사이일수록 보호자님의 피부를 핥으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보호자님이 애용하는 화장품이 고양이가 섭취했을 때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에서는 준비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호자님들이 생각할 때 사람 화장품이 고양이한테 조금 해로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들이 뭔지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화장품을 진짜 안 써요. 화장품 거의 안 쓰고 촬영할 때 가끔 비비크림 정도 바르는 수준인데 여성분들은 화장품을 다양하고 다채롭게 쓰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화장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조금 놀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분들이 화장품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고양이들이 핥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놀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에 사용된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가 이제 고양이한테 좀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자일리톨, 두 번째는 아보카도 오일, 세 번째는 프로필렌 글라이콜, 네 번째는 피마자-U 정도의 성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피부 수분제, 보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성분들이 고양이가 핥았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자일리톨인데요. 자일리톨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화장품에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대부분은 이제 자일리톨 껌 때문에 많이들 이제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일리톨 성분 자체는 보통 개든 고양이든 간에 섭취했을 때 좀 저혈당을 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0.1g 정도 이상 섭취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반려동물, 특히 고양이한테도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바로 이제 아보카도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해요. 바로 아보카도 오일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열매도 그렇고 그다음에 씨앗도 그렇고 당연히 씨앗 같은 경우 먹으면 더 안 되겠지만 잎사귀라던가 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반려동물들, 고양이에게도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보고되고 있냐면 이 아보카도의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펄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퍼신이라고 해야 되나? 퍼신. 그냥 R 사운드를 해서. 이 성분 때문에 개나 고양이한테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는 되고 있어요. 이제 많이 먹거나 심각하게 먹었을 경우에는 폐 부종이라던가, 폐가 붓는, 폐 수종 온다던가, 심장 근육에 손상을 일으킨다던가 이런 어떻게 보면 치명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습하면 프로필렌 글라이콜 아닌가? 나 정확히는 잘 알고 화장품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거는 보습 효과를 보여주는 이제 제품, 그러니까 성분이에요. 자연유래 성분은 아니지만
보통 반려동물 사료나 아니면 간식 이런 데에도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강아지, 개의 경우에는 이거 이제 8%까지 섭취를 하더라도 크게는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되고 있는데, 대신 고양이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제 프로필렌 글라이콜을 적은 양만 섭취를 하더라도 적혈구에 이제 뭐 하인즈바이드라는 게 있어요. 좀 약간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약간 적혈구를 손상시키는 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도 보고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내 사료협회에서는 이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을 고양이와 관련된 어떤 식자재, 음식, 뭐 사료라던가 간식이라던가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사용하지 않는 거를 권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성분을 프로필렌 글라이콜 이 성분을 사용했을 때 리콜한 사례도 실질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성분이 들어가서 최근에 아무튼 뭐 리콜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은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또 유의해야 될 성분 중에 하나가 아까 뭐 4가지 중에 말은 하진 않았지만 페놀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페놀의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손 세정제로 많이 쓰죠. 손 세정제로 많이 쓰는 대표적인 제품인데, 이게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사람하고 개한테는 괜찮아요. 이 페놀이라는 성분이 괜찮은데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 페놀 성분이 들어간 세정제를 과도하게 써서 그거를 고양이가 이제 섭식했을 경우에는 간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놀이 들어간 세정제의 경우에는 조금 유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축적된다기보다는 대사가 되죠, 일반적으로. 대사는 되는데 이제 과량 먹거나 많은 양을 이제 소량을 먹어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유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죠. 좋은 게 아닌데 나를 좋아서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아이가 안 좋은 성분을 섭취한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보호자로서는 좀 걱정되는 일이겠죠. 그게 소량이든 대량이든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간혹 리플을 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이런 얘기가 사람들한테 이제 막 불안감을 가중한다 라는 게 아닐까라는 리플도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해서 맨 얼굴로 다니세요, 민낯으로 다니세요, 이 얘기는 아니니까. 화장을 하되 좀 유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성분들이 과하게 들어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고양이가 당연히 핥아줄 수 있지만 핥는다고 하더라도 좀 더 다 세정을 하고 닦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좀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절대 안 돼요. 이거 뭐 흙과 백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흙과 백이 아니라 이거는 유의가 좀 필요하고 좀 조심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포인트도 스탠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정보들, 이게 당연히 이거 아니면 저거야 이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단정 지어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서 소개해드렸던 화장품과 관련된 고양이의 어떻게 보면 할기, 이 부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 부분 또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성분들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유의하고 알고 계시면 고양이하고 생활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